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상위소득계층의 재산가치 현황 분석으로 발표하게 된 한국교양대학교 도시지리 전공생 이시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순서와 같으며 시간 관계상 이 연구의 핵심인 3장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초호화 계층을 대표하는 미국의 폐쇄적 공동체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중요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초상위 소득층은 부동산의 투자를 부의 축적에 기여한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이 연구는 미국 사례를 인용하여 수도권 상위소득층의 재산 가치의 특징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상위소득층의 공간 밀집도가 전국 대비 50% 이상인 수도권으로 한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월 평균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수도권 상위 소득층을 그룹을 분류하고 초상위 소득층 표본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초상위 소득층인데요. 전체 표본 중 월 평균 소득 정보와 부동산 공시지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체 표본 중 상위 1%의 표본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분석 자료 구축 과정입니다. 개인 신용 정보와 공간 정보를 베이스 아이디로 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분석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메타 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 데이터는 3회차로 분산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양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합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월소득 940만 원 이상의 수도권 총 표본 수는 약 330만 건을 활용했습니다. 연구 흐름입니다. 수도권 상위 소득층에 속하는 공간 분포 지역 21개 그룹을 도출합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의 개별 공시지가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공시지가 변화율과 함께 2021년 공동주택 가격 정보를 참조하게 됩니다. 또한 상위 소득층 지역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같은 그룹 내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정의하고 상위 소득층 지역과 부동산 가치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일반 지역을 도출할 때는 5년간의 공시지가 변화폭이 가장 낮은 지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변화폭과 5년간의 공시지가 시계열 변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정보를 토대로 수도권 고소득층과 일반 지역의 자산 가치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개별 21개 그룹을 비교를 통해서 도시 공간 구조상의 특성도 일부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 고찰입니다. 미국의 폐쇄적 공동체 재산 가치 분석 사례입니다. 브레이클리와 스나이더는 오렌지 카운티의 커뮤니티 지역과 매매 가격을 비교해서 자산 가치 상승 효과에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폼페의 경우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위에 있는 결과와 좀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했는데 폐쇄적 공동체의 주택이 개방형 주택에 비해 약 18.6%의 프리미엄 가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정량화하였습니다. 고익스의 경우에도 로스앤젤레스 사례를 통해서 폐쇄적 공동체의 계층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로스앤젤레스의 폐쇄적 공동체와 개방 커뮤니티의 재산 가치 상관 분포도인데요. 면적이 초록색은 재산 가치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노란색을 갈수록 재산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례에서 보시는 붉은색 동그라미는 개방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폐쇄적 공동체에 영향력이 높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낮습니다.
이를 통한 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시대적 경제적 흐름에 따라 폐쇄적 공동체의 자산 가치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거주자의 인식 또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재산 가치 상승은 교육, 문화 시설, 환경 조망의 효적성, 대중교통망 체계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고찰들을 토대로 3장 수도권 상위소득층의 재산가치 분석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지급했고 받지 못한 12%의 고소득자의 소득 기준에 대해 많은 기사와 통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되고 있는 상위소득층의 월소득액은 최대 1,500만 원부터 최소 840만 원 사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상위소득층의 소득의 기준의 정의는 통계청의 2019년 4사분기 전국 가구 소득 5분위 금액인 약 940만 원 이상을 고소득층 월소득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분석용 데이터 시점이 최초 시점이 2019년임을 감안하였고 일반적 상식으로도 납득 가능한 범위임을 고려하였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를 기반으로 수도권 상위소득층의 재산 가치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21개 상위소득층 그룹을 정의하였습니다. 상위소득층 그룹의 기준은 아래 보시는 그림 내용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상위소득층 그룹은 서울시의 8개 그룹, 인천광역시 1개 그룹, 그리고 경기도 12개 그룹, 총 21개 그룹을 정의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수도권 상위소득층의 공간 분포입니다. 도심 주변 강남 3구 일대를 중심으로 밀도가 높은 핫스팟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은 월소득 940만 원 이상 표본 중 소득 상위 1% 이내의 초상위 소득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남쪽 방향으로 강한 핫스팟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고소득층 그룹의 최상위 자산 금액 비율입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최상위 재산 금액은 개인별 월소득액과 부동산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상위 1%에서 20% 이내까지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파란색은 보시는 파란색처럼 상위 1% 이내인데 이 1% 이내인 부분이 초상위 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모든 그룹의 수도권 고소득층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설명하는 대신에 도심에서 근교까지 중 결과의 특이점이 있는 C, 그다음에 Q, N, U 지역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상위 소득층 재산가치 분석 결과의 첫 번째는 그룹 C 지역입니다. 그룹 C 지역은 도시 기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부동산 특징과 개인별 월소득 비율이 21개 그룹 중 가장 높은 지역이고 하지만 부동산 보유수는 평균 0.8채로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습니다. 그룹 C의 개별 공시지가의 변화는 5년간 전 지역이 균일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상위 소득 지역, 여기 보시는 이 보라색 지역인 변화폭은 이 인근 주변 대비 평범한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상승폭은 상위 소득 지역이 약 10억 정도 규모로 상승했던 반면 일반 지역의 경우 약 4억 정도 상승해서 약 가격의 차이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의 시계열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가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은 가장 역세권 및 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상위 소득 지역이 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룹 Q입니다. 고소득 표본 누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 자연 녹지 비율이 높고 교육, 상권, 의료, 역세권 등 폐쇄적 공동체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높은 지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사례와 같이 보이시는 보라색 히트맵이 고소득층 거주 지역인데 재산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인근 지역 대비 중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고소득층 거주 지역과 일반 지역 모두 2019년 이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소득층 거주 지역이 약 3년간 6억 정도 규모가 상승했던 반면 일반 지역의 경우 약 1.5억
1.5억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시계열 지도로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2018년, 19년, 그다음에 20년, 21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그룹인 그룹 N입니다. 이 보시는 색상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크기를 달리하였습니다. 공수장 등 폐쇄적 공동체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룹 N의 공시지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 거주 지역은 변화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는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인데, 앞서 도심의 근처에 밀집한 지역은 공동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교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동주택 합 가격이 높은 지역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결론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낮은 일반 지역은 2019년 감소를 포함해서 약 0.5억 원의 미만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고소득층 지역은 2019년 이후를 기점으로 약 3억 이상 재산 가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계열 지도 보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U 지역입니다. 근교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고, 특이하게도 부동산 보유수가 4채 이상이고 월소득이 가장 높은 초상위 소득층 0.3%가 고소득층 이 보라색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득층의 재산 가치는 2021년 초반부터 약 30%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그룹의 특이한 점은 재산 가치가 낮은 일반 지역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시계열 지도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입니다. 결론입니다. 분석 대상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부분 수도권의 아파트가 전체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관계로 상위 소득층 지역만의 재산 특이점은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 공간 구조 관점에서 볼 때 도심에서 근교로 갈수록 상위 소득층 지역과 일반 지역 간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 근처의 상위 소득층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거나 그리고 다소 높은 반면에 근교의 상위 소득층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공시지가 변화율은 역세권 및 상권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는데, 근교 지역일수록 상위 소득층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각 21개 그룹별로 공시지가 변화율이 가장 높은 필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근교 지역의 그룹일수록 상위 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던 필지가 5년간 상승한 공시지가 필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필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부동산 실거래 변화폭은 상위 소득층 지역과 일반 지역 간 약 3배 이상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 지역의 경우 근교 지역의 그룹일수록 3년간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하락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도권 상위 소득층의 주거 입지 특성을 재산가치 측면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로 바라본 현상일 뿐 실제 지역적 특성을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수도권 고소득층 거주시설의 경관답사를 통해 그룹별 특징을 파악하게 된다면 도시 공간구조 관점에서 수도권 상위 소득층의 주거 입지 패턴을 유형화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시영 선생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네. 우리나라에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발표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선생님, 이게 그 선생님 네. 박사학위 논문 지금 일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전체는 이제 주거지 특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네. 정량적 분석의 결과로서 일부를 좀 발췌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음. 그 시계열 시점을 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아마 2017년부터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2017년부터 데이터를 다루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준이라든지. 사실은 이번에 부동산 시장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재산 가치가 가장 크게, 그러니까 사람이 부동산을 그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점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뭐 드러낸 부동산 정책 시점이 실질적으로 극대화하게 보여줄 수 있던 시점이 이제 17년 때부터 그다음에 현재까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 시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긴 하였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네. 이게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전 시점에 그 부동산 정책에 따른 뭐 집가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혹시 추후 연구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네. 고 부분도 염려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네. 비교 데이터를 좀 돌려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경향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진 않아서 지금은 현재 지금 돌리고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추후에는 인제 계열적으로 인제 5년 단위로 묶어서 한번 경향 분석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공주대학교의 류지영 교수님께서 질문 있으시다고 하셔서요. 말씀해 네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네. 자료 확보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의 네. 어려움 이나 네. 뭐 노하우 같은 거 하나 말씀해 네. 주시고 네. 맨 처음 인제 전체 자산을 할 때 네네. 인제 소득하고 인제 네. 공시지가하고를 합해서 했다고 네네네. 하셨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체로 일치를 하겠지만 네.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것도 뒤에 잠깐 언급하시기도 했지만은 아까 네네. 말했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그렇죠. 전세. 네네. 예. 네네네. 고런 맞습니다. 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연구를 할 때 네네네.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네네. 고거 두 예, 지금 가지.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먼저 이제 답변을 드리면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별 표본 데이터인데 네. 개인별 표본 데이터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지금 다 데이터가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서 데이터 잡힌 사람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데이터가 표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클렌징할 수 있었고요. 이제 구독 데이터는 사실은 그 여태까지 도시지리 연구에서 많은 이제 정성적 연구들도 많았고 정량적 연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통계 자료 기반으로 했지 이렇게 마이크로한 개인별 표본 데이터로 진행했던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도 사실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2020 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은 크레딧 뱅크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민간에게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기관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표본 빅데이터들을 이제 클렌징을 해 가지고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제 사이트가 직접 있습니다. 이제 크레딧딥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요청을 하면 일련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일련의 이제 사이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통해서 이제 구독하는 데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 데이터는 근데 다만 아쉬운 단점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표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경향만 나타내고 이제 일반적인 패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데이터 그룹 중에 일부만 이제 랜덤 클렌징 방식으로 추출해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일반 사이트의 경향 분석만 가능하지 마이크로한 데이터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개인별 데이터의 시계열로 이제 쌓여지는 데이터는 또 분석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 좋은 자료이면 틀림없고 안에 있는 결출치들도 사실은 크게 낮지 않은 정도로 이제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 다음 연구자들께서 작업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하고에서가 네. 이제 지금 충분히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지만 비싼 동네에 전세로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전세 월세.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사실은 그 전세 월세로 있는 거기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잡히려면 사실 그 개인의 표본이 개인정보가 좀 더 많이 공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데이터에서는 거기까지 매칭시킬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전세나 월세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이제 매매,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만, 거주 지역의 위치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데이터 한계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재밌게 들어서 하나만 추가로 보완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21년까지 하셔가지고 예. 중간에 이 코로나 큰 변화가 있잖아요.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네. 논문 안에 다른 챕터에는 언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는 있는데, 논문의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코로나 상황이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수정하는 중이라서, 아직은 좀 구체화시키기에는, 아직은 이야기를 아직 언급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이제 재밌는 발표 주제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굉장히 논의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 마지막 발표하도록 할 텐데요.